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색소가 피부과 전문의들에서는 환자분이 가장 많고 환자분들의 수요도 많죠. 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기미가 아닐까요? 원장님, 제 얼굴에 기미가 생겼어요, 치료하고 싶어요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기미가 아닌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미는 없앨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승균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피부과에서 되게 많은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소에 대한 거를 많이 치료하고 계시고 되게 치료 결과도 좋다는 거를 저는 옆에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부과에 보면은 피부 질환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용 치료도 하지만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색소가 피부과 전문의들에서는 환자분이 가장 많고 환자분들의 수요도 많죠.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기미가 아닐까요? 원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미에 대해서 원장님의 그동안의 이런 치료 경험이나 노하우나 또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대화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미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는 이제 들어오실 때 저는 기미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미의 정의는 이제 멜라닌 세포의 과다 활성으로 인해서 얼굴에 갈색반이 생기는 것을 기미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런 갈색반을 저희가 또 감별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넓게 얼굴에 생기는 갈색반을 기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장님, 제 얼굴에 기미가 생겼어요, 치료하고 싶어요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기미가 아닌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혹시 원장님 어떻게 구분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방문하시면 접수 직원들이 어떤 내원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를 적게 되고 진료실에서 만나 뵙게 되는데, 만나 뵙기 전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 실제로 숨어있는 색소를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분이 정말 기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미 정의에 입각해서 넓게 생긴 갈색반을 기미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바탕색에 갈색이 있어요 라는 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버섯이나 흑자 같은 어떤 고정된 부위에 한쪽 부위에 생기는 그런 갈색반을 가지고 기미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다 흑자라는 색소 질환이고, 기미는 특징적으로 양측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측성의 넓은 색소를 가졌을 때 또 바탕색의 느낌일 때 기미라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감별할 때는 기미, 흑자, 주근깨 같은 그런 잡티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의 방향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도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뭐 제일 흔한 거는 우리 광대에 있는 거지만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기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갈색반은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미는 현미경적으로 나눈다면 표피형이냐 진피형이냐 혼합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에게 또는 기미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부위, 그 얼굴의 위치에 따라서 광대형 같은 타입이 제일 흔한 타입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다음에 얼굴 중심부에 오는 얼굴 중심형 이런 타입도 있고, 하악 쪽에 발생하는, 얼굴 아래쪽에 발생하는 하악형 기미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분류로서 부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가 자주 악화되는 것들을 많은 환자들이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악화 요인을 알면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악화 요인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기미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랑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대부분 기미로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니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들, 임신이라든지 그런 출산과 더불어서 악화되는 기미 같은 것도 있고, 피임약 같은 것들도, 그런 약제들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기미 악화되는 요인은 진료실에서 경험해 보시지만 굉장히 이제 골프라든지 테니스 같은 야외 운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기미가 좀 숨어있던 분들이 더더욱 악화돼서 오시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것들, 약물 또는 임신과 출산, 호르몬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생활적인 습관이라든지 또는 화장 습관, 지우는 습관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기미 환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는 얼굴을 비비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물리적 자극이나 이런 것들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런 기미를 고민으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제 환자분과 대화해 나가시는지. 네. 기미라는 부분은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색소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기미 환자인 것을 알았을 때 기미라는 이런 색소 질환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는 없앨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고, 목표는 기미 자체를 저희가 조절하는 거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색소를 눈에 덜 띄게 합시다 라는 것이 목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들면 기미는 없어질 수는 있지만, 특히 여성인 경우에 폐경이 되셔서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기미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는 심한 기간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회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미의 농도를 낮추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기미 있으신 분들의 목표치를 설명할 때 선크림이나 가벼운 화장 정도로 커버될 정도가 되면 너무 많이 이제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네. 대화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미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인승균 원장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하모니 신요섭 인승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